안녕하세요. 제주한라대학교 기린 교수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보내셨나요?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취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서울에서 살거나 지방의 도심에 위치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교 캠퍼스 근처에 그냥 살고 학교와 집만 오고 가는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차가 필요하지 않죠. 하지만 이 차를 이용하는 게 편한 게 사실이고요. 근교에 나가고도 쉽고 이동이 자유롭고 싶은 그런 학생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어떻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워낙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그 모든 내용을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이어서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발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국가에서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라면 여러 가지의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해본 적이 없고 면허도 취득을 해본 적이 없다라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연습을 하고 시험도 봐야 하는 등의 여러 절차들을 거쳐야 해서 시일이 좀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운전을 하기에 가장 손쉬운 방식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비엔나 등에서 이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뜻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미 여러분의 국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 여러분의 국가에 위치한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여러분 국가의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 확인을 해서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등에 따라서 서로의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상호 인정 외국 면허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나라에서 취득한 면허를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와 교환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국제운전면허증과 그리고 두 개 나라 사이의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에 따른 교환 발급 절차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 인정 외국 면허증을 발급받아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 인정 외국 면허증으로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배기량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를 뜻하고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 즉 오토바이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포함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다고 이 모든 종류의 차를 다 운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해당 면허증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종류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 한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국제운전면허증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제도를 통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운전을 할 때 이 면허증을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경찰 공무원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92조에 따라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만약 운전할 때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면 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이 처해지게 되고요. 경찰 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이 구류라는 것은
해당인을 구금해서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방식의 일종으로 경미한 범죄에 주로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류 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하고 있고요. 과료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은 벌금형 중에서 경미한 범죄에 부과하는 것으로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돈하지 마셔야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을 받았는데 소지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인 겁니다. 한국에서 운전을 했는데 한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 무허가 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한국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의 나라에서 발급받아 온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하면 되는 것인데요. 운전면허 상호 인정 제도라는 것을 이용하게 된다면 해야 할 일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단 이 제도는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국가 사이에서 서로 상대국의 운전면허증을 자국에서 서로 인정해주는 협약을 체결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여러분의 나라와 대한민국이 서로 이 협정을 체결을 했다면 여러분 국가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의 운전면허증으로 새로 발급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시험 없이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겁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이 한국에 입국해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과 관련된 내용은 제주 기린 채널 104번에서 어떻게 외국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을 시청하셔서 참고하고 외국인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원본과 그 번역문을 대한민국에 위치한 여러분 국가의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그 확인증을 가지고 오셔야 하고요. 여러분의 여권, 출입국 사실 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그리고 3.5cm 곱하기 4.5cm의 컬러 사진 3장, 그리고 발급 수수료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위치한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적성 검사와 간단한 학과 시험을 거쳐 한국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는 것입니다. 외국 면허 교환 발급은 대한민국 면허 2종 보통 면허에 한하고 있고요. 외국 면허를 교환할 때 여러분의 외국 면허는 반납을 해야 하고 다시 해외로 출국할 때 이 티켓을 출력해서 한국 면허증과 함께 본인이 방문해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면허 상호 인정을 하는 이유는 외국에서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데 해당 국가의 언어나 영어로 운전과 관련된 필기와 실기시험을 치르고 각종 교육을 받는 절차가 쉽지 않고 그리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전은 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단지 언어상의 이유로 운전을 못하게 되는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서로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해주는 국가들은 135개국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운전면허 발급이 각자 운영되는 터라 상호 협정이 맺어진 주가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텍사스, 플로리다, 미시간 등의 10개의 주가 있고요. 그 외의 국가로는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러시아, 체코,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터키, 일본, 베트남, 태국, 브라질, 칠레, 네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운전면허 관련 기관으로는 도로교통공단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서비스 고객센터인 1577-1120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가 반드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인 경우에만 한국의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식 면허가 아닌 임시 면허, 연습 면허, 운전 허가, 이러한 다른 형태들은 한국의 운전 면허로 교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전면허증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로 국제운전면허증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제도를 활용한 면허 교환 발급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국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아직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거나 운전면허 상호 인정 제도가 맺어지지 않은 국가에서 오는 유학생이라면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된 두 번째 영상, 우리 제주기린 채널의 107번 영상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영상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반드시 정보를 찾아보고 확인하셔야 하고요. 영상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채널을 구독해서 다른 정보들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